안녕하세요. 간호사 1호입니다. 2호입니다. 3호입니다. 4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5호입니다. 면회 시간에 면회 오신 보호자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데요. 배우 진희안 씨 좀 닮았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엄청 좋아했죠. 저는 악수도 한번 하고 물도 한 잔 더 떠다 드리고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그 환자분들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실 일은 사실 없고, 일하다 보면 병원에서 뭐 성격적인 게 사실 두 번째고 일 잘하는 게 장땡이거든요. 이게 단어로 말하긴 힘든데 그냥 일 잘하는 선생님 듣는 게 제일 좋죠.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장기 입원하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저희도 마주치고 하니까 얼굴 보면은 인사도 저희가 먼저 친근하게 하기도 하고, 보호자분도 수고한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한참 도깨비가 유행할 때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동훈 맞아요. 네. 2호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일 잘하는 간호사겠지만 추가해서 친절한 간호사로 불리고 싶습니다. 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따로 듣진 않는데 제 이름이 희망이에요. 희망인데 초반에는 일을 엄청 좀 못했어요. 초반 일도 못하고 손도 엄청 느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절망이라고 너 크게 웃으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분발해서 일하고 있고요. 나중에 가면은 절망이가 아니고 제 원래 이름인 희망이로 불리고 싶습니다. 서병동에서 보호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부산 사투리가 가끔씩 나와요. 보호자한테 이제 입원 설명하면서 제가 사투리가 나왔었나 봐요. 그랬더니 삼촌 아빠 말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라포 형성, 친근감 형성이라고 하죠. 갱상도 삼촌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표현을 할 때 애기들 많이 먹이지 마세요를 약간 경상도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 개 먹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한 개 먹이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먹이지 말라는 소리니까 그렇게 의사소통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고 할까? 지금 별명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갱상도 삼촌. 예. 약간 절망적이네요. 리액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이 리액션이에요, 진짜. 매 순간순간이 다. 일하다가 손을 좀 많이 써요.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막 괜히 고민한 척이라도 하고, 고민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 선생님들 좀 죄송한 말 얘기하는데 친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리액션이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일하는 부서 자체가 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중환자들도 많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웃지도 않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재 개그를 좀 치는 편이거든요. 저도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아무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이런 노력 아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다 이렇게 똑같은 반응이신데 아마 집에서 생각날걸요. 저희는 소아과 병동이기 때문에 아기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에 누가 나왔다, 누구를 닮았다느니 그런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 상사들 대하듯이 먼저 웃으면서 대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계속 누워만 계시면 욕창 생기거든요. 욕창 예방을 하려고 이렇게 체위 변경도 해드리고 그럴 때마다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제가 근데 그런 힘을 쓰는 상황이 있으면 많이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병원 선생님들은 힘을 많이 안 준다고 해서 셉셉이 이렇게 부르긴 했었는데 사실 빨리 달려간다의 셉셉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는 자기가 이제 아니에요. 느끼는. 저는 재빠르다의 셉셉이거든요. 체위 변경을 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도 한 번씩 하고 그럴 때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좀 친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아깝네요.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의식 없는 환자가 오면은 다 와가지고 환희로 이렇게 갈아입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보호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남자가 막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옷 갈아입히고 하는 게 조금 보기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남자 간호사 말고 딴 간호사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자신 있게 저도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게 가슴에 한이 되고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진지한데 남자 간호사가 아니라 그냥 간호사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직업이고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제가 여사친이 많은 줄 알아요. 뭐만 하면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도 시켜달라고 하는데 여자 없습니다. 여사친 없습니다. 저. 근데 뭐 일은 일적인 거니까. 여자친구도 하나도 없는데 주위에서 여자 소개를 왜 이렇게 시켜달라고 하는 건지. 네 짝은 네가 찾아. 여자들의 직업이라고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약간
거기 남자들 세계에서 도태되어 있는 애들이다. 어떤 무슨 하자가 있는 것처럼.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놀라죠.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에 남자, 여자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간호사입니다. 원래 이 친구들이 저랑 같이 일할 때 제 외모를 좀 시샘하는 기분은 들긴 했었는데 이게 이런 데서 나오네요. 처음에는 제가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그때 제가 15kg 정도 빠졌었어요, 처음에. 앞자리 수가 2개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갔어요. 지금은 조금씩 적응이 되면서 일단 나이트를 하면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야식도 먹어요. 야식도 먹고 제가 라면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여기서 평생 먹을 라면 다 먹었어요, 진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다시 10kg가 훅 쪘어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15kg가 빠지고 10kg가 찌고 몸무게 변화가 크다 보니까 트러블 많이 나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화장품을 좋아하는 저에겐 치명적이었죠. 그때 화장품을 엄청 바꿨어요. 힘들어서 난 건데 화장품 탓하고 바꾸고. 지금은 조금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든 거를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언제 한번 이 왼쪽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그 첫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었는데 일하다가 이거 영 안 되겠다 싶어서 진료 바로 받아보라고 해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청력 검사를 하는데 제 오른쪽 귀가 90대에 이렇게 있으면 제 왼쪽이 30까지 그래프 이게 2개인 거예요. 제 왼쪽 귀 청력이 30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 와 이거 심각하구나 이러고 걱정하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약간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는 약간 센세이셨던 게 제 천재라고 귀 안 들리는 거 누가 증명할 수 있냐고. 저 그래서 진짜 안 여기서 들려졌어요. 그래서 의혹 제기도 됩니까? 여기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 친구가 귀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한솔아 너 진짜 귀 안 들려니까 네 안 들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귀 안 들리냐고 물어봤는데 네 안 들려요. 왼쪽 귀가 안 들렸어요. 왼쪽 귀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면 보고 하면은 잘 들리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동안 다음날 또 이 친구가 또 출근을 하는 거 봤는데 귀가 안 들린다고 했는데 분명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아니 근데 이것도 출근을 말할 게 뭐냐면은 이것도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병가를 받고 3, 4일 집에서 진짜 가만히 쉬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귀가 이명이 스테로이드 왕창 먹고 이명이 이제 풀렸는데 100% 진심 말씀드리는데 제가요 오른쪽 귀만 꽂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이렇게 해갖고 2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쪽 귀는 빼고 이렇게 달랑달랑 듣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제 진심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하나, 둘, 셋.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셉셉이나 화장품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처음부터 왕의 자리는 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빠릿빠릿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다 공통적인 부분인 거고 재빠른 뭐 셉셉이었는데 재빠른 간호사 해가지고 열심히 간호사 해보겠습니다. 아니 원래 많이 썼었어요. 원래 아니 제가 사실 여기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